프리미엄 스마트 러닝 윌라. 살면서 한 번은 꼭 들어야 할 명강의. 대한민국 명강을 만나다. 본 클립은 강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면 윌라를 검색하세요. 이제부터는 스타트업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스타트업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스타트업 루저들이나 가는 거 아닌가요? 매출이 뭐 나와요? 뭐 투자가 뭐 좀 되나요? 적자 내는데 부실 기업 아닌가요? 대기업이 들어오면 다 망하는 거 아닌가요? 스타트업이라면 혁신적인 것만 해야죠. 뭐 기술도 없는 놈들이 무슨 스타트업이에요. 막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되게 많이 듣거든요. 스타트업이 뭐 한국 경제가 불황이니까 뭐 안 되고 뭐 이런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래서 스타트업 쪽으로는 뭐 얼씬도 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도 요새 굉장히 저는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금이 2014년 1조 6천억 원에서 2018년 3조 4천억 원으로 급증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또 한국 시장이 작기 때문에 그래도 큰 회사가 나오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유니콘 같은 게 한국에서 그게 되겠냐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건 한국에서도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면 이런 기회가 생기는 거는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저는 항상 토스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5년 전에 이승건 대표를 처음 만났었거든요. 저를 2014년에 이렇게 만났을 때 하려고 했던 게 8번째인가 도전하는 그 문제가 한국에서는 돈을 보내기가 너무 어렵다. 불편한 금융을 바꾸자. 예. 그래서 끝없이 뭐 액티브엑스를 요구하고 공인인증서, OTP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의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은 그 은행의 자동 출금 CMS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통신 요금이나 전기 요금 같은 거를 자동으로 계좌 이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망을 써서 토스가 가운데 있으면서 고객 간의 돈을 그냥 중간에서 중개를 해주듯이 하면서 여러 가지 인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간단하게 처리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절대 성공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 게 뭐냐 하면 5명 있는 회사를 은행이 CMS망을 열어준다고? 왜냐하면 CMS망은 다 최소한 상장 기업들이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듣보잡 그런 회사에 뭐 보수적인 은행이 그걸 해줄까? 그리고 그걸 5번까지 무료로 하겠다고 하는데 무료로 송금을 해주면 돈을 어떻게 버냐? 왜냐하면 한 번 송금을 하는데 은행에서 그 수수료를 받아요. 그게 500원부터 시작을 한대요. 대량이 되면 많이 낮춰주긴 하는데 그래도 이걸 뭐 몇만 번 이상씩 보내기 시작을 하면 그게 몇억, 몇십억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냐. 그리고 한국의 그 벤처 특별법 이런 거에 보면은 한국 정부의 그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은 벤처 캐피탈은 부동산업이나 금융업을 하는 그런 회사에는 투자를 못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아무도 투자를 안 해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못 받으니까 실패할 것이다. 예, 똑똑해 보이는 친구가 안 됐네 라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불과 3개월 만에 토스에 알토스 벤처스가 10억을 투자를 해줬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뭘 보고 10억을 투자를 해줬을까?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투자하셨냐고 알토스의 한킴 대표님한테 물어봤었어요, 그때.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돈을 보내는 게 불편해서 너무나 힘들어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면 분명히 뭔가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저 친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친구한테 투자를 했다. 근데 보니까 이건 뭐 그런 라이센스도 있고 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넉넉하게 투자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한 번에 10억을 그때로서는 상당히 거액을 투자를 해준 거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반신반의를 했는데 굉장히 그 다음에 사실은 운이 좋았어요. 뭐냐 하면 그해 가을부터 한국의 핀테크 붐이 이렇게 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핀테크 금융혁명 막 이렇게 되면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정식 서비스가 토스가 시작이 됐고요. 첫 서비스에 큰 은행으로 유일하게 기업은행이 들어가 줬어요.
예. 큰 은행이 여러분들이 쓰는 은행이 있어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해볼 수 있게 된 거고 이걸 이 서비스가 작동을 제대로 하고 성장을 하는 아까 그 트랙션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시리즈 A를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저는 이게 송금만 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금융 포털이 됐고요. 뭐 투자도 되고 예금도 되고 뭐 신용평가도 되고 여행보험도 사고 환전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440억 해외 인젠 투자자들한테 그래서 나중에 작년 그 12월에는 클라이너 펄킨스라는 아까 구글에 투자한 회사입니다. 그 벤처 캐피탈한테 900억을 이렇게 투자받아서 기업 가치가 1조가 넘는 그런 그 회사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된 그 원동력은 젊은 친구들이 토스를 이용해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나이 든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걸 많이 이용을 해줬고 그래서 이제는 누적 다운로드가 2,600만에 누적 가입자가 1,100만, 누적 송금액이 42조 이상이 되고 직원 수가 한 230명이 넘는 이런 회사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30여 개 이상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봤었던 이승건 대표하고는 굉장히 다른 멋진 이런 이 창업자가 되고 글로벌하게도 이제 유명한 한국을 대표하는 핀테크 회사가 됐죠. 그리고 이런 넥스트 유니콘 후보가 이제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뭐 마켓컬리라든지 야놀자, BTS의 이 빅히트라든지 뭐 요새 타다의 소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꼭 대기업에 계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혀가지고 우리 같은 회사 못 들어오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진짜 이제는 전혀 스타트업 안 해도 어디 좋은 데 들어가서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 이런 능력자들이 요새는 스타트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이런 스타트업 이런 인터뷰 기사를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3번 연속으로 하고 생각을 못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삼성 출신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삼성 출신들 이런 대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그래서 전 보면 이렇게 해외 유학파들 그리고 요새는 뭐 카이스트, 포스텍, 유니스트 이런 연구 중심 대학들 출신도 많고요. 한국은 특히 흥미로운 현상이 이런 맥킨지나 BCG, 베인앤컴퍼니 출신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여기서 지금 문단속하느라고 난리고요. 예. 그리고 뭐 이런 대기업 출신들도 요새 많이 움직이고 있고 이제 현대에서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좋은 여성 창업자들도 굉장히 전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쌓이니까 연쇄 창업자라고 이미 한번 성공을 한 사람들이 다시 하는 것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토픽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스타트업은 대기업이 들어오면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예. 이걸 특히 학생분들이 많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전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전 학생들은 대기업에 안 다녀봐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고객의 한 가지 문제에 집중해서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스타트업이 제대로 된 투자자와 결합해서 성장을 시작하게 되면 저는 절실하지 않고 안정적인 직장의 월급쟁이로 구성된 대기업의 신사업부가 스타트업을 이기기 쉽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대표가 그런 이 대기업과의 경쟁에 대해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김봉진 대표가 5명으로 작은 방에서 처음에 배달의 민족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 배달을 해주는 게 아니라 처음엔 정보를 준 거예요. 주문을 할 수 있게. 근데 정보가 없잖아요. 음식점 정보가.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단지 다니면서 치킨 이런 전단지를 다 수집을 해서 저것을 스캔을 해서 다 입력시키는 거예요. 그걸 8만 대장경 프로젝트라고 했대요. 예. 그걸 했는데 그때 투자를 받으려고 만나보면 항상 받는 질문이 이 비즈니스에 네이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봉진 대표는 네이버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난 네이버가 무섭기는 하다. 하지만 난 네이버 출신이다. 난 네이버가 손에 흙을 묻히지 않을 것을 알았다. 즉 네이버가 직접 아파트를 다니면서 음식점 전단지를 수집하지는 않을 것이다. 알고리즘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난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전단지를 빨리 수집하고 스캔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 하루에 1000장도 할 수 있다. 네이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한다.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다. 지금 사실 이런 스타트업의 공격으로 대기업들이 오히려 힘들어요. 대형 마트는 7년째 매출이 감소 중이고요. 쿠팡과 마켓컬리 등의 공격에 대기업이 위협받는 상황이라 지금 보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나 신동빈 롯데 회장이나 이렇게 고객이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지금껏 경험 못한 위험 앞에 서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기업 오너들도 크게 긴장 중이고요. 이런 식으로 대기업 이런 회장님들도 이런 세상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빠르게 대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는 저는 항상 창업가 마인드를 길러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라고도 하고 창업가 정신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앙트러프리니어십이라고 하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들으면 저 창업하라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꼭 그게 아니고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정신이고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도전하는 정신이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무엇인가를 위해 계속 도전하는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창업하는 것만 뜻하지 않고 어떤 조직에서든지 자기 주도적으로 변화를 꾀하는 것을 창업가 정신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은 정말 저는 세상의 변화에 호기심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멍청하게 들리는 질문도 좋고 부끄러움을 없애면서 물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직접 그래서 달려들어서 체험하고 느끼고 관찰력을 키우는 게 좋고 현 상태에 만족하지 말고 왜 그럴까 하고 의문을 가져보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불편함에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국 창업가 정신이란 건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뛰어난 창업가들은 제가 보면은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간단히라도 뭐를 이렇게 실천을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 강연을 계기로 매력적인 스타트업의 세계에 좀 빠져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윌라